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쌤입니다. 오늘은 25년 하반기 인천교통공사 자기소개서 작성법, 교육사항, 경험 경력사항, 기술서, 자기소개서 모두 다룰 예정입니다. 블로그에 굉장히 상세하게 모두 작성해 놨고요. 직렬별로 예시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저희 블로그 링크 달려 있으니까요. 나중에 복습하면서 작성하실 때 링크 참고해가지고 블로그 들어가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아쉽게도 바로 이제 코레일 면접반이 진행될 예정이라서 첨삭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문항 분석해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고요. 어차피 적부니까요. 면접 특강 홍보 영상은 여러분들 10월 19일에 필기 보시죠. 그날 업로드해서 필기시험 보고 나오면 바로 보실 수 있도록 해 놓겠습니다. 채용 공고 들어가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원만 들어가서 간단하게 보면 물론 이제 작년보다 좀 줄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 규모입니다. 사무 13, 전기 5, 신호 6, 통신 10, 전자 셋, 토목 6, 건축 7, 기계설비 13, 차량 10, 차량 2, 승무 20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영무안전 직렬이 없네요. 사무가 이제 많이 9명 이렇게 채용을 한다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대부분의 직렬을 다 다뤄봤기 때문에 지금 자소서 작성부터 필기 면접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정은 29일까지 접수이고요. 적격 발표 15일. 뭐 웬만하면 다 이제 적격에 들어가시겠죠. 필기시험 19일에 보고요.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 30일에 있고요. 30일부터 저희는 면접 특강 진행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월 10일과 12일 거의 뭐 이제 한 2주 좀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해서 보셔야 된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바로 이날 시작하는 저희와 함께 하시면 매우 좋겠죠. 자, 먼저 교육사항, 경험, 경력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요거를 비워놓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접 기초자료가 됩니다. 아예 비워놓으면 불성실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실제로 면접에서 아무것도 안 쓴 지원자에게 경력이 있으신데 왜 안 썼냐?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작성을 뭐라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내 자소서에서 작성을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팀 프로젝트든 뭐든 가급적이면 경험사항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교육사항 10개 채우시면 되고요. 요거는 제가 예시를 넣어놨으니까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자, 경험 경력사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화면과 예시들 넣어놨으니까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여러분 보통 이제 다른 기관들은요. 여기 보면은 금전적 보수를 받으면 경력으로 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경력 증명서가 없으면은 그게 좀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다녀가지고 경력 증명서가 나오는 게 아니면 경력 말고 그냥 경험으로 쓰세요. 아르바이트 경험에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 블라인드 기준이 있으니까 땡땡 대학교 땡땡 기업 등으로 블라인드 처리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써있죠. 요거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면을 조금 확대했습니다. 이번엔 기술서이고요. 마찬가지로 블라인드 기준 잘 지켜주시고 두 가지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천자 다 안 채워도 되니까요. 귀찮아하지도 마시고 최대한 쓸 수 있는 만큼만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자체가 면접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직무 경력이나 직무 관련 기타 활동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해 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기관, 직책, 기간, 수행 내용, 주요 성과 순서대로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무직, 승무직, 차량직, 기술직 이런 순서대로 제가 좀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기관을 이렇게 꺾은 가로, 대가로로 카페 아르바이트 쓰시고 만약에 이제 그 대가로가 허용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기간 작성하시고요. 수행 내용, 요 파란색은 직무 기술서에 나와 있는 단위들을 갖다가 쓴 겁니다. 수행 내용 이런 거 자세히 작성해 주시고요. 성과는 이 넘버링 맞춰서 고객 관리니까 고객 맞춤형 응대를 통한 단골 고객 N명 확보. 사무행정이니까 포스기 얘기를 했어요. 프로그램 이해 능력 및 활용 기술 습득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봉사 동아리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1, 2, 3번 넘버링 붙이기 싫으시면 이렇게 바로 하셔도 큰 상관은 없고요. 특수문자 같은 게 허용이 안 되면 그냥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승무랑 기술직 쪽은 작성하실 게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도 작성하실 수가 있다. 파란색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무 기술서에 나와 있는 능력 단위 가져다가 이렇게 쓰시면 좋습니다. 입사 후에 어떻게 도움이 될 거냐라는 것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나열하는 거예요. 아까 고객응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능숙하게 고객응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다.
포스기를 잘 활용해 봤으니까 조작법 빠르게 습득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 할 수가 있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숫자, 넘버링에 맞게 써주면, 순서대로 써주면 좋겠습니다. 조금 피상적이어도 괜찮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작성하세요. 승무직, 기술직도 이렇게 뭐 선배님들 옆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익혀본 경험을 통해서 빠르게 습득해 안전하고 편안한 열차 운행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라든가 열차가 정시 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최적의 정비를 통해서 안전한 열차 환경을 조성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자기소개서입니다. 6문항이고요. 각 1000자씩 해가지고 총 6000자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다 채울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부담 갖지 마시고 작성하시고요. 이렇게 글자 수 많이 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정도 성의가 있지 않으면 지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글자 수 6000자 플러스 2000자 해가지고 총 8000자잖아요. 이것 때문에 기겁하고 지원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회사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점이니까 우리는 그만큼 악착같이 써서 제출을 해야겠죠. 마찬가지로 블라인드에 대한 얘기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먼저 문항의 의도가 뭔지 파악하고 내가 어필해야 하는 역량이 뭔지, 경험이 뭔지를 생각하고 작성을 하시면 좀 수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문항을 싹 보고 내가 어떤 내용으로 작성을 해야 될지 먼저 청사진에 그려놓고 시작을 하세요. 무턱대고 타자부터 두드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문항 의도, 작성 방향, 그 다음에 작성 예시 이렇게 3단계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죠? 템플릿인 거죠. 굉장히 이렇게 촘촘하게 6문항 만들어 놨으니까요. 요거만 보고 따라 하셔도 쉽게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 지원 동기, 가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입사 후의 계획, 경력, 경로를 바탕으로 작성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온 거죠. 지원 동기랑 입사 후 계획인데 그거 얘기할 때 직무기술서 경력, 경로를 바탕으로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직무기술서 눌러보시면은 경력, 경로가 다 나와 있어요. 그거 보고 쓰라는 얘기입니다. 문항의 의도, 우리 공사 왜 오고 싶은지, 우리 공사의 가치랑 너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직무기술서를 보고 입사 후 어떤 단계별 성장을 통해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려는 것이다. 작성 방향, 왜 우리 인교공을 지원했는지 기관 지원 동기로 쓰셔야 돼요. 왜 기관사가 되고 싶은지, 왜 영무원이 되고 싶은지, 왜 기술직이 되고 싶은지를 쓰는 게 아니라 왜 인천교통공사에서 일하고 싶은지를 쓰셔야 된다. 이게 핵심이고요. 공사의 가치와 전략 방향을 이해하고 직무기술서의 경력, 경로, 입문 초기, 중기, 고급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성장을 어떻게 할 건지를 쓰시면 됩니다.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아요. 지원 동기 쓰고 입사 후에 이 4개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성장할 건지 계획 얘기해주면 끝납니다. 되게 쉬워요. 어떻게 보면 5문단으로 끝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자, 지원 동기, 계기, 철도, 교통의 공공성과 연결시켜주면 좋겠죠. 해당 직무에 관심 갖게 된 배경, 계기, 경험을 먼저 쓰시고요. 근데 이런 거는 쓰시면 안 되겠죠. 입사지원서에. 안정적이다, 뭐 정년이 보장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쓰지 마시고 안전, 고객 신뢰, 사회 기여 같은 인천교통공사의 존재 이유와 연결 지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사의 가치 비전, 안전, 신뢰, 친환경 교통 허브와 연결을 좀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정직, 청렴, 헌신, 책임, 이게 2번 문항에도 나오는데요. 차이가 있어요. 그거 설명드릴게요. 안전 최우선, 고객 만족, 지속 가능 교통 허브라는 비전을 제시한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공사의 비전이 일치한다는 점을 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단계별 성장 계획을 작성을 하시고요. 구체적 성과 지표를 제시해야 설득력이 높은데 좀 어렵다 싶으면은 그냥 성과 빼고 지표 빼고 얘기하셔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입문기, 초기 경력, 중기 경력, 고급 경력 이렇게 해가지고 예시를 써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당연히 입문 때는 이제 기본 매뉴얼과 안전수칙을 준수하고요. 교육 같은 거 이수를 해야 되고요. 초기에는 점검과 민원 처리 능력, 평균 처리 시간 단축하겠다. 중기에는 이제 우리 부서 고유 업무만을 넘어서 다른 부서 간 협업을 참여하겠다. 뭐 이런 것들. 예방에 힘쓰겠다. 고급은 이제 내가 리더의 자리로서 프로세스 개선을 주도하고 후배 양성하고 조직의 핵심 가치를 전파하겠다. 이런 순서대로 좀 작성해 주시면 무난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포부 간단하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안 넣으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작성 예시 사무직. 주황색으로 문단별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표시를 해놨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전기직 거 한번 넣어놨습니다. 다른 기술직 분들도 이런 거 참고해가지고 작성하실 수 있으니까요.
멈춰서 천천히 음미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문항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다 성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정직, 청렴, 헌신, 책임 등 추구해야 할 가치 중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 생각하냐? 그 다음에 추구했던 경험을 물어봅니다. 앞에 거랑 좀 다르죠? 가장 중요한 게 뭐니? 이유를 얘기해 줘야 되고요. 추구했던 과거 경험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과거 경험을 통해서 입증해라. 너가 이런 가치를 실현했다는 걸 입증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입증한 사례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요. 1번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건지 계획 중심이고 2번은 경험 중심이다. 내가 이러한 가치를 실현했던 경험을 소개하는 게 중요하다. 순서는 그 가치를 선택하고요. 이유 말해줘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청렴이다, 책임이다 얘기하시고요. 이유를 공공기관, 철도 업무 특성과 연결해야 설득력이 좀 있겠습니다. 단순히 뭐 직장인으로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철도 공공기관의 직원은 하면서 왜 그런지를 좀 설명을 해주는 게 좋겠죠. 상황 제시해 주시고요. 행동과 노력, 내가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한 행동과 노력들 보여주시고 결과는 당연히 성과가 나야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신뢰 개선, 성과가 있었는지 기술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경험을 토대로 어떤 태도를 유지하겠다라는 다짐으로 연결하셔도 되고 이런 점을 배웠다라고 하셔도 되고 아시겠죠? 이 4단계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통신직과 차량직 예시를 적어놨으니까요. 읽어보시고 본인 직렬에 맞게끔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직무 강점입니다. 뭐 당연히 자주 나오는 얘기고요. 이 강점을 발휘했던 경험 얘기하라고 합니다. 너무 쉬운데? 그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 연관해서 강점을 얘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역량을 강점으로 택해서 해주셔야겠고요. 이미 우리가 앞에 1번에서 직무기술서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내 강점을 좀 골라가지고 가장 자랑하고 싶은, 가장 자신 있는 거 하나 골라서 거기에 맞게끔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무, 전기, 신호, 전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시를 좀 가져왔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근데 직무기술서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순서는 이제 강점을 제시합니다. 저의 직무 강점은 뭐뭐입니다. 이는 땡땡 경험을 통해 길러졌으며 땡땡 직무에서 가장 중요하다. 왜 중요한지 이유도 좀 써주시고요. 상황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행동, 성과 마찬가지로 얘기하고 당연히 이제 성과가 잘 나왔어야겠죠. 객관화 요소, 수치 이런 것들 포함해 주시고요. 마무리 직무 연결해 주세요. 앞으로 이러한 강점을 통해 차량 업무직을 수행할 때, 뭐 승무직을 수행할 때 뭐뭐하게 기여하겠다. 이렇게 포부까지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소재를 잡아가지고 거기에 맞게 작성해주면 되는 그런 문항이라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자, 기계설비, 직무 강점, 예방정비 습관입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기계설비는 문제가 발생한 후 조치하는 것보다 사전에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대응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관리하는 습관을 길러왔고 안정과 효율성을 높여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학창시절 하면서 경험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앞으로 인교공 기계설비직에서도 이런 습관을 유지해서 이렇게 안전과 직결되는 설비들을 열심히 예방점검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들 있잖아요.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신호직 예시도 넣어놨으니 참고하시고요. 4번입니다. 기존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방안 제안하고 필요성과 효과를 설득한 경험. 보통 이제 창의적 문제 해결 경험을 물어보는 문제 해결 능력 쪽의 문항입니다. 간단한데요. 필요성과 효과를 설득한 것까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의적 문제 해결 경험을 중심으로 하시고요. 동료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 정도만 한 300자 정도 배정해가지고 얘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방식을 어떠한 이유로 제안했으며 기존에 이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겠고요. 팀원들을 설득한 과정까지 포함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 능력이다. 기존의 방식의 비효율을 발견하고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 나의 설득 능력을 같이 보고자 하는 문항입니다. 작성 방향은 이제 팀원과 동료를 설득하는 과정 넣으라고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성과, 효율, 안전 향상으로 이어졌다. 내가 낸 개선 방안이 성과가 낮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인식, 문제점과 비효율을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불편했다 보다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에 초점을 두시고요. 개선 방안 제안한 거 얘기하시고 설득, 동료들이 처음에 반대했는데 어떻게 설득했는지를 좀 서술해 주시면 좋겠고요. 꼭 뭐 반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떻게 설득했는지가 나와야 됩니다. 성과, 효과, 실제로 수치, 평가, 분위기 변화로 이어졌다라는 얘기 수치화 시켜주시면 훨씬 더 좋고요. 수치화가 어렵다 하면은 효율성이 높아졌다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상사님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제3자의 입을 빌려가지고 얘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거는 직렬과 무관하기 때문에 작성 예시는 학생회 축제를 개최할 때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예산을 조달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문제인식, 개선 방안 제안, 설득 과정, 성과 효과 순서대로 얘기했고요. 마무리 포부처럼 또 작성을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이번에 위기 상황을 극복한 경험이고요. 내가 팀원의 결속을 강화하는데 기여한 행동까지 곁들여 달라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위기 극복 경험이 메인이고요. 내가 결속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것까지 좀 추가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작성 방향, 위기 상황 제시하시고 팀 협력이 왜 필요했는지를 얘기를 하십시오. 그죠? 역할 분담, 협업 방식, 규칙 설정 등 막연하게 같이 했다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떤 방식으로 협력이 필요했는지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행동과 기여, 내가 주도한 구체적인 행동 얘기해 주세요. 회의했다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회의 주도하고 정보 공유하고 규칙 설정 등을 통해서 협력을 촉진한 행동, 어려운 업무를 도맡아 하기, 지원 나서기 등 솔선수범까지 좀 곁들여 주실 수가 있겠죠. 갈등 완화, 격려, 신뢰 형성 같이 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내가 없으면 팀이 좀 잘 원활히 일이 잘 안 됐을 거다라는 뉘앙스를 좀 풍겨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과가 어떻게 났는지 마찬가지로 수치화 시켜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IoT 기반 스마트 교통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결속을 강화했다. 입상 목표로 출발했지만 중반부에 기술적 난관이 겹치면서 일정이 지연될 위기에 직면했다. 그럼 아래에서는 내가 이 기술적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서 어쩌고저쩌고 했다라는 얘기가 주가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저는 첫 회의 때 목표 명확히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투명하게 공유하고 솔선수범하는 태도를 이끌었고 결과는 해피엔딩 3등 했죠. 마무리 이 경험을 통해서 입사 후에도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조화 시켜서 구조화가 문단 딱딱 나눠가지고 핵심 내용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논리적 순서에 따라 얘기하는 거 이런 식으로 작성해주면 어렵지 않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주변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을 빠르게 인지하고 솔선수범했던 경험을 얘기해라. 이게 방금 5번에서 봤던 거랑 좀 비슷하게 갈 수도 있는데요. 조금 다른 소재로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이 뭐였는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이런 민감도, 관찰력, 공감 능력을 보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대단한 거를 할 필요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신입 부원이 우리 동아리 처음 들어왔는데 적응을 못해서 내가 먼저 나서서 챙겨줬다 이런 것도 가능한 문항입니다. 단순히 알아차렸다가 아니라 실제 해결 행동을 취했는지를 묻는 거기 때문에 내가 먼저 움직였다는 설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주변인이 겪는 어려움, 불편, 애로사항들을 관찰하고 인지한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문제인식 솔선수범의 필요성 이거 진짜 중요한데 그냥 두면 문제가 악화될 수 있어서 내가 나섰다 이런 것들 좀 그 행동의 이유랄까요? 그런 것들을 써주시고요. 이유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구체적인 행동 그냥 도왔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해주고 자원을 연결해주고 직접 실행한 것까지 보여주세요. 성과는 당연히 해피엔딩이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아리 적응에 문제가 있으면 동아리 적응을 잘했다. 이렇게 문제 상황이 해결이 됐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만족했다, 팀 성과가 올라갔다, 신뢰가 형성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소재로 카페 중간관리자로 근무할 당시에 신입 직원을 도와줬던 경험으로 서술을 해봤으니까요. 상황, 문제인식과 솔선수범의 필요성, 행동, 결과까지 이렇게 성과 배운 점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참고로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빠르게 찍어봤는데요. 어쨌든 교육사항, 경험 경력사항, 기술서,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블로그에 상세하게 또 해설해 놨으니까 보고 차근차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류 잘 제출하시고요. 저희 필기는 NCS 10개 영역 필기 특강이 현재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과 영상 정보란에도 달아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서울교통공사 대비를 위해 10개 영역으로 구성을 했으나 당연히 인천교통공사든 부산이든 뭐 어느 공공기관이나 다 도움이 됩니다. 대전대구 마찬가지고요. 수강 의사 있으시면은 홍보 영상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면접은 10월 19일에 여러분 필기 보고 나오시면은 홍보 영상 업로드 되어 있을 겁니다. 10월 30일에 결과 발표 후 신청 엔드 즉시 시작을 합니다. 홍보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인천교통공사 면접반 합격률 진짜 높거든요. 22년부터 진행해 왔고요. 합격률 정말 높습니다. 자세한 건 그때 설명드릴게요. 인천교통공사 준비기간 굉장히 짧은데요. 저희만큼 최적화되어 있는데 없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 영상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그러면 인천교통공사 관련해서는 10월 19일에 면접반 홍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